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25일 저녁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내년 3월 9일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배동과 그리고 이 반포 일대에 지인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이 구독을 좀 권유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철주야 우리 국내에 계신 유권자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공중전에 전념하고 중간중간에 이용해서 우리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시대적 말하자면 개념인 공정과 그리고 상식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요, 이 많은 이 성원과 그리고 이 건강한 의견을 우리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첫 시간에는요, 이 이재명 선대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공인 이재명 후보가 일단 외형적 변화를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형적 변화, 신체적인 특징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머리를 흑발로 염색을 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대위에서 그동안에 머리가 큰 상층부를 차지했던 사람들이요, 일제히 직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조정식 상임 총괄본부장, 그 다음에 박홍근 비서실장이 선대위 장직을 내려놓고 현장을 뛰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네들부터 이 타이틀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전국 곳곳의 현장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이 대신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더 실력 있고 참신한 인사들, 당 안팎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 그리고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강에 두고 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직을 떠나서 오직 민생과 이재명 정부 창출만 생각하고 매진하겠다. 이러한 사태 소식을 듣고 이재명은 감사하다, 더 크게 함께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말이죠, 이번에 홍준표 캠프에서 뛰었던 박창달 전 의원이죠. 이 삼선 의원이고 이 45년간 보수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75년대 민주공화당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보수정당에서만 7번에 걸쳐서 대선을 치른 조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박창달 전 의원인데요. 이 박창달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 그리고 탈진보 인사들의 포용에 나선 것처럼 이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 탈보수 진영의 이 포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말이죠, 이재명 후보하고 이 차담을 갖고 성공적인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창달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선대위 체제를 둘러싼 내용, 그리고 보수야당의 이 모습, 여기에 실망감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말이죠, 이 대구 경북 미래발전위원장 겸 대구 경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 캠프 합류와 관련해서 이 박창달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실용의 가치 실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지지를 밝혔는데요. 야,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아니, 국가 발전의 의미를 포퓰리즘의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용의 가치 할 때의 실용이 또 무슨 실용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제가 주사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진영 논리를 떠난 실용 가치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는지, 철저한 진영 논리일 뿐만 아니라 이 주사파 인사들로부터 포위되어 있다는 점을 박창달 의원은 알기나 하고 갔는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다,
예. 그래서요, 물론 뭐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흙탕물 튀기는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한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박장달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뭐 대구 지역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무모한 탈보수 노선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요, 지금 특검 도입, 이재명 후보가 말로는 특검 도입을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검이 뭡니까?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됐을 때, 특정된 범죄 혐의에 관해서 검찰 수사권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특검을 도입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관한 부실 수사, 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윤석열 수사에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특검을 도입합니까?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할 대상이 없어.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한 이재명이의 정치적인 의도, 꼼수,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박범계 장관이 오래간만에 취재진들하고 특검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특검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런 질의를 기자들한테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22일 날 이 검찰에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도 이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검을 빨리 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범계가 이재명이 이러한 이 특검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왜 반박했느냐?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신뢰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본인이 말하자면 이 검찰 수사, 그야말로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검찰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 로비 부분에 대한 이 평가는 아직은 이르다. 특혜 부분 수사가 어느 정도는 됐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마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음 수사 부분이 로비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좀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수사팀을 믿고 좀 기다려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 특검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이 어떻게든 지휘 감독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서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검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밝힌, 즉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바로 이 박범계 장관은 이재명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에서 이 민병덕, 박주민, 김용민, 전용기, 이런 사람들이 오늘 공수처 청사를 직접 찾아서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윤 후보 추가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혐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혐의가 있어야 혐의가 있는 건 나오는 건데, 없는 혐의 뒤집어 씌우려고 아무리 찾아봐야 못 찾으니까 윤석열 후보 이 고발사주 의혹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 고발장 신속하게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압박성 추가 고발장을 냈어요. 더더욱이 이 추가 고발장을 내면서 이 사람 박주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발장이 작성 전달된 후에, 즉 고발사주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나오는 고발장이에요. 다시 저발된 후 다시 검찰에 접수돼서 처리되는 전 과정을 총재할 사람은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요, 이 고발장을 전달한 게 분명한 김웅과 정정식 의원조차도 아무 혐의가 없다고 얘기되는 것은 부실 수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추가적인 고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이 공수처 실력도 없지만 아무리 실력 없더라도 뭔가
범죄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이러다가 특검 얘기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여야 간에 주장하는 특검 형식을 두고서도 여야 간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견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요, 이러한 상설 특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특별법 도입을 통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특검과 관련된 논란, 그야말로 말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것도 전혀 이 여당의 이재명의 특검법 주장 의미가 없다. 시간 끌고 그야말로 대장동 사태의 초점만을 흐리려는, 그럼으로써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본인 비판의, 그리고 배임 혐의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 이거를 갖다가 상쇄시키기 위해서 말만 번지르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요, 이렇게 변신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흑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흑발로 변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김혜경 씨의 권유로 이렇게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데 정장을 하지 않고 이 캐주얼 차림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캐주얼 차림으로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별도의 전문가에 의한 이미지 컨설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김혜경 씨가 워낙 감각적이라서 이 코디를 잘 해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그런 게 이 대목에서 보면 이재명 본인의 이미지 변신을 통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색 그레이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 무게감을 주는데, 지금 이제 중도층 또 이 젊은 층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볍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형적 변신에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갈 때입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의 엄중성으로 볼 때 어림없는 얘기다. 그리고요, 이번 경선 기간에 스타일링하고요, 이미지 컨설팅 관련해서는 8,66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전문 PI 업체라고 합니다. 즉 퍼스널 아이덴티티, 개인 이미지 연출과 관련된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대위 내부의 변화도 지금 가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 교체를 통해서. 그래서 신임 사무총장에는 이재명 직계인 김영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무당파인 강훈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핵심 친이계 인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당직을 전략기획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도 맡고 있지만은 선대위 내에서도 김영진 의원은 상황실장에서 총무본부장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 강훈식 의원도 정무조정실장에서 전략본부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한 것은 당 수석대변인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인선의 의미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대위를 유능하고 기동력 있게 쇄신하겠다는 이재명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후보와 같이 오래 호흡하고 또 최근 후보의 여러 뜻을 잘 아는 두 사람이 중용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당 대표와 후보의 견해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오늘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속성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둘 다 대선인데 이 김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수원병, 김영진, 그 다음에 강훈식은 충남 아산을. 그래서 이해찬 대표 때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전략통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이 7인의 그래서 이 김영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정성우, 김명욱과 함께 7인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다. 그래서요, 이 정진상 여러분들 선대위 부실장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장하고 지사할 때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 정진상인데 좌진상 우영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인사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김영진 사무총장은요, 충남 예산 출신인데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이재명 후보의 대학 중앙대 후배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86학번, 이재명은 법학과 82학번,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가 보통 막역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강훈식 위원장은 손학규 지사의 경기도 혁신 분권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디려는 전략통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 김영진과 강석훈은요, 김진영이죠.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사무총장하고 이 강석훈 이 라인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이 두 사람이 결국 양정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과거 자기 이 조카가 그야말로 이 자기 애인과 애인의 부모 37번이나 칼로 난도질을 해서 살인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건이에요. 2006년도 4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친구는 19번, 어머니는 18번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찔러서 저기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갖고 중상을 입었어요. 이 사건을 이재명 후보가 당시 변호를 맡았고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밤에 심야에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고 돈이 없어서 일가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거를 변호했다, 이렇게 폭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말이죠, 알고 보면 이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에서 지난 7월 달에 김무선 씨로부터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 하면서 이 얘기를 전격적으로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자, 왜 폭로했느냐? 지금 현재 법원에서 말이죠, 이 무상연애라고 했잖아요. 이 김무선과 이재명 후보. 이재명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상연애 없었다, 스캔들을 원천 부인하고 있고, 김무선 씨의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이 스캔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런 얘기, 즉 2007년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2007년대 직접 이 얘기를 이재명이하고 그런 말하자면 그런 사이가 아니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들었겠느냐. 그래서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아니면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조카의 살인죄를 법정에서 이 증언을 했어요. 이 증언한 내용을 갖다가 강용석 이 변호사가 가세연을 통해서 이제 방송했다라고 해서 둘 사이가 이제 흩어지는데도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김무선 씨가 지난 7월 달에 연거푸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올리고 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9월 16일 날까지도 올렸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 어떻게 올렸느냐? 이번 페북에 이재명의 인성과 DNA. 그러면서요, 조카 살인 사건은 2007년도 내 집에서 이재명과 교도소 인권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우연히 듣게 됐었지요. 10년 넘게 침묵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무섭고 억울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아는 저는 이미 9년 전에 SBS K 여성 기자에게 말했어요. K 기자는 2018년 여름 분당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직접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고 왔죠. 그럼에도 이재명은 최근까지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한 번도 뵌 적 없는 통화조차 한 번도 뵌 적 없는 통화조차 한 번도 한 적 없는 형님께 들은 얘기를 하면서 고인을 2번 죽였습니다. 저의 영혼을 또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폭로하고 나선 사건입니다. 실체가. 자,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달에도요, 그거는 저희 형님 부부가 이 김무선을 여러 차례 접촉해서 형님 부부로부터 들은 얘기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무선 씨가 한 내용은 객관적인 팩트와 좀 다르다, 그러면서도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24일 날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결국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무선 씨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이재명의 변신과 관련해서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현란한 변신에 대하여 아무리 사람의 변신은 무죄라지만은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는 것도 무죄일까?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며 연일 엎드려 큰절을 하고 연신 두 눈에서 눈물을 짜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눈물은 진실된 감정의 액체일까? 오염된 위선을 찌꺼기일까? 상식을 가진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일찍이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하는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내다보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러면서요,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는 회색 머리칼 연출 등 이미지 컨설팅에만 8,900만 원을 썼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서민은 이해 못할 것 같지만은 이런 것은 그렇다 치자. 진실로 과거를 참여한다면 대장동 백현동 부패 게이트로 수천억대 국민 약탈, 수십억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고백과 사죄부터 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주대 이상희 교수, 즉 이낙연계에서요, 이 복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동안에도 이재명 표 기본소득을 철저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지난 24일 날, 바로 어제예요,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이재명이 최근에 말이죠, 지난 20일입니다. 이 망국적 기본소득의 포퓰리즘 하고 있는데, 이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적폐의 구심이다. 그래서 후보를 빼놓고 다른 것을 모두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하고 586 운동권 카르텔 핵심 세력을 민주당에서 축출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이재명 후보야말로 정치적 적폐다, 또 지난 17일 날은 그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국가 모델은 국민의힘 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복지국보다도 훨씬 나쁘고 망국의 길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4일 어제 입장문에서요, 이재명의 민주당 3일차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면서요, 징계 청원서 4번을 공개했습니다. 이 징계 청구는 징계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청원인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 교수에 대해서 페북과 트위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함과 동시에 모욕적 언사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징계에 회복했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이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비판했다고 언론사들이 선관위의 제재를 받고, 또 이재명 비판했다고 이상희 교수가 징계를 받는다.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그 이름 길이길이 빛나실 이재명 수령님 만세,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제2의 금태섭이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즐거운 저녁 식사 하시고요, 식사 후에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